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천 역시 생명수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주말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세강 부천시의사회 코로나 대책 TF팀 간사 그리고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부천시의사회 코로나 대책 TF팀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좀 정확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부천시 의사회는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위원장님이 계시고 제가 간사로서 이제 총무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보건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부천시 보건소에 인력이 되게 모자라는 편이고 그리고 거기에 의사분이 평일에도 이 선별 진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너무 많아서 피로도가 많아서 주말에는 저희 부천시 의사회에서 이렇게 자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파견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이런 병원이나 의원에 특히 의원에 전달하는 마스크를 경기도 의사회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그 마스크를 일일이 나눠 가지고 그 각 의원에게 이렇게 우편을 보냅니다. 이제 그런 작은 분류 작업도 저희들이 직접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분들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의사분들 가족분들도 오셔가지고 마스크 분류 작업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정신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부천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5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15명이 지금까지 이제 완치가 되었고요. 네. 이제 확진 환자들은 경기도 의료원, 파주, 의정부, 안성병원과 이제 명기병원에 이제 이번에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도 한 명 있습니다. 네. 10대도 한 명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40, 50대가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 감염에 따른 어떤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일본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부천에서는 잠잠했다가 이제 생명수 교회와 구로 콜센터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매일 뭐 한두 명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수도권 중에서도 유독 부천시에서 예.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수치적으로 맞습니까? 네, 많습니다. 경기도 전체 확진자는 363명입니다. 이제 24일 현재인데요. 성남시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153명으로. 그 다음이 이제 부천시인데 인근의 광명이나 시흥, 안산의 경우는 6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부천이 50명이 훌쩍 넘었으면 이제 부천이 이제 많은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구 밀도와 관련돼 있다라는 어떤 해석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부천의 확진 환자가 이제 구로 콜센터 뭐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또 이제 부천의 이제 생명수교회에서 이제 한 20명이 네.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어떤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외에 이제 대구와 이제 신천지 예배 이제 또 이제 대구에서 다니던 뭐 학생 어머니 또 이제 일부 이제 대구를 왕래했던 어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집단 감염이 된 걸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부천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이제 한 명 정도씩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불안한 게 이 집단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천의 경우에는 60%가 넘는 수치가 집단 감염이라고요. 네, 초기에는 이제 대구에서 9명, 17% 정도 그리고 해외 유입이 5명 정도, 10% 정도였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로 콜센터에서 6명이 감염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생명수 교회로 전파가 되고 거기서 20명이 나왔죠. 네. 그리고 20명 중에 1명이 요양병원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집단 감염, 그래서 한 어떤 시설에서 생기는 집단 감염들이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고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천이 61%입니다. 그래서 구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천에서 사시지만 실제로 일은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부천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감염의 경우 좀 살펴보면 궁금한 점이 있는 게요. 그 코호트 격리까지 실시했던 요양병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교회의 경우는 집단 감염 이후에 2차 확진자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집단 시설인데 이렇게 2차 감염 사례가 차이가 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은 실제로 그 간호조무사분이 12시간을 182명과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생명수 교회는 1시간 반만 예배 드렸을 뿐인데 네. 생명수 교회에서는 2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요양병원은 지금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모두 다 음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무사분이 서로 다른 점은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접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단 감염에서 마스크와 이 장갑을 끼는 이런 예방 수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다른 지역을 살펴봐도요. 대부분이 요양시설이나 종교시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예배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곳들이 예배를 강행했죠. 온라인 예배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건가요? 사실 뭐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의 어떤 그 시초 자체가 네. 특정 이제 종교 집단인 걸로 이미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 이제 일부 이제 개신교 예배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이제 확진 환자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정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교회 어떤 종교 기관의 어떤 그 집회를 강력하게 이제 중단을 요구하고 이제 공고사항을 이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천의 경우는 이제 생명수교회에서 이제 집단 감염된 이후로 이제 어떤 온라인 예배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병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 교회에서는 사실은 어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그 부천 순복음 중동교회나 일부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모든 어떤 출입구를 다 봉쇄를 하고 정문을 통해서만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입장하고 나서 열 하상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열을 체크하고 네. 손 소독하고 마스크를 끼고 워낙 이제 공간들이 이제 성전의 어떤 공간들이 넓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이제 뭐 20m, 뭐 10m 정도의 어떤 거리를 두면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보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그 집단 감염의 우려는 이제 없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개신교에서 어떤 집단 감염의 어떤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팩트를 체크하다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명수 교회에서도 예배를 봤을 때 마스크를 끼거나 또 이제 손 소독을 제대로 했다면 어떤 예방 수칙을 제대로 이제 준수를 했다면 이만큼 20명이라는 어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조그마한 어떤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겠느냐. 이 예배 특성상 네.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거나 찬송한다거나 예, 할 때 예. 마스크를 착용하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배를 좀 자제하라, 온라인 예배로 좀 돌려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가 작은 교회는 뭐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이게 또 재정적인 부분, 수입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이제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어떤 그 헌금 문제,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대형 교회 입장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대부분 어떤 그 신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송금을 하고 있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
신앙이 이제 악화되지 않을까, 성도들.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죠.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것과 집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것과 이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예방 수칙 또 자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지켜 나가고 또 자발적으로 이제 방역 대책에 이제 협조한다는 어떤 분위기를 충분히 이제 감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이제 영세 이제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 가족 목사와 사모 또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식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위험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식사 같은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기도에서도 이 감염 예방 준수 조건 하에 예배나 집회를 허용을 했지만 이 조건들을 어길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그 예방 준수 조건을 보면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또 음식물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역학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거리랑 시간인데요. 네. 그 2m 내에서 1시간 이상 있게 되면 이게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배당이 작을수록 그만큼 이제 좁은 공간, 2m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부르게 되면 또 비말이 이렇게 튈 수가 있고 답답하면 또 기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더구나 또 이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사실은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오랫동안 접촉이 돼 있는 관계를 맺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점심 식사하고 손잡고 인사하는 게 가장 통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어떤 강압적인 어떤 뭐 2m 거리를 두고 뭘 하라 이런 것보다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교회도 이걸 동참하게 하려면 뭐 작은 예배, 뭐 이런 어떤 실천 운동 같이, 그러니까 찬송가는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는 그냥 오디오로 듣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목사님이 위에서 설교만 하시면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쓴 채로 찬송가는 그냥 귀로 듣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끝내는 거죠. 예, 그 정도만 하는 어떤 좀 더 실질적인,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어떤 영역이 되게 많은데 이걸 무조건 방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들. 네. 다중이용시설도 사실은 PC방, 노래방, 뭐 클럽이 있지만 이 모든 어떤 이런 시설을 똑같은 어떤 규격으로 강압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 줄 때 이게 그분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지금 관내 종교 행사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 이런 감염 예방 준수 조건을 어기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부천시의 경우는 이제 장덕천 시장이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사람이 밀집한 어떤 행사나 집회, 또 특히 이제 종교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수차례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단체라든가 이제 교회 측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좀 자제를 요구했고 가면 어떤 수칙을 제대로 이제 지킬 걸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부천시는 행정명령을 내린 어떤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제 강력한 어떤 그 행정 조치가 발동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100명 안팎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역 감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 감염은 뭐 지금 이미 좀 퍼졌다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끓고 있다고 볼 수도 네. 있는데 3월 첫째 주에 대구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이제 대구와 수도권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차, 3차, 4차를 거치면서 잠복기를 4, 5일을 생각을 하면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하면서 점점 다가온 거고요. 그래서 셋째 주 정도에 지금 수도권 지역이 이제 조금 더 확산되면서 터지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뭐 부천 지역과 이런 수도권 지역은 이미 좀 사회에 퍼진 다음에 잠복기를 거치고 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절대로 경계를 늦출 시기는 네. 아니고요. 부천시도 확진자가 50명이 넘어갔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 자가격리자들의 숫자입니다. 자가격리 숫자가 부천시가 200명을 넘어가거든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2주 안에는 이분들이 언제든지 검사를 했을 때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가격리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조금 더 강력해야 될 이유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천은 이제 구로 콜센터에서 유입이 돼서 생명수 교회로 퍼진 건데 사실은 구로 콜센터는 부천이 아니고 구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막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부천과 인접한 구로도 있고 광명도 있고 시흥도 있으면 이 모든 지역을 우리가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역 간의 전파는 사실 우리가 부천시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대비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늘 감시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 집단 감염이 주로 일어나는 곳들 보면 종교와 요양 시설인데 이 밖에도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정부가 집단 감염에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또 이제 실내 체육시설, 이제 유흥시설을 뭐 보름 동안 이제 중단할 걸 강력히 이제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일부 큰 대형 식당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 않느냐. 대부분 이제 식당 가면 이제 먹기 위해서는 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다른 어떤 장소에는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음식점에 들어갈 경우에는 마스크를 뭐 벗고 이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제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부천 하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도 격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 환자가 하나도 이제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장갑을 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어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어떤 그 기관이나 어떤 시설들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거의 이제 끼는 게 이제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건 일상화돼 있지만 이제 대형 식당들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체육시설은 땀 흘려갖고 이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이제 뭐 다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맞아요.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또 이 해외에서 감염이 돼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있죠. 이 해외 유입으로 인한 3차 유행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인으로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시고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게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해도 부천이 잘해도 주변에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초기 방역에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죠. 네. 초기에서부터 역학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 명 그 사람을 추적해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퍼졌으면 역학 조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서는 역학 조사가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나 부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학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역 감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 지금 많은 이제 교포분들이나 이제 유학생들이나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한국이 더 안전하고 들어왔을 때부터 유럽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로 검사를 해주고 지금 미국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미국에 대한 발표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입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통제를 하기에는 사실은 비용도 그렇지만 의료적인 어떤 부분 이런 피로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보지만 뚜렷한 답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봉쇄하지 않고 있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 네. 일 수준이 있지만 이런 착한 정부 우리가 이제 착한 뭐 선배, 형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고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봉쇄를 해야 될 때는 봉쇄를 하고 네. 그리고 조금 늦춰야 될 때는 빠지는 이런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의료인으로서 지역 감염을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협조하면 될지를 알려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이런 개인적인 위생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2주 동안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집중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잘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4월 5일까지, 4월 6일 날 개학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4월 5일까지 되지 않으면 더 연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로 지금 밖에 나가보면 사실 젊은 층 중심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어떤 사인이 오히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안 해도 되지 않나는
거꾸로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좀 있으니까. 안일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절대 방심할 시간이 아니라는 네. 것만 확실하게 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